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곱창 전골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이 이야기와 되게 연관성이 많은 화면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물건 때문에 큰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길거리나 집 앞에 하얀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곱창 전골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되게 이제 곱창 전골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했는데, 네네. 네, 조금, 근데 전 1000명이나 보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아, 떨리는데, 지금 네네. 3,000명이에요. 더 떠시라고, 최대한, 네, 2,000명 더 플러스 했어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뒤에 배경에 해놓은 것처럼 어떤 하얀 네,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와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실수를 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네, 아이고야.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네, 파이팅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네네.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어, 일단은 좀 저는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좀 기묘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넋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구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3층에 살았고, 2층에는 새 들어 사는 택시기사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 택시기사 부부의 이제 어머니, 남편분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고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항상 하굣길에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집에 이렇게 막 왔는데, 대문 앞에 이렇게 흰 보자기로 쌓인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저게 뭐지 했는데 엄마가 이제 굳은 표정을 막 하시고서는 저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그걸 버리러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어보지도 되게 않고요? 궁금해서 예, 열어보시지도 않고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 엄마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뭔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에 한 몇 번 정도 보자기를 더 봤어요.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그냥 처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네. 날 이제 집에 똑같이 오는데 엄마가 시장에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가기가 싫어서 그날따라 그래서 집으로 혼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앞에 그 흰 보자기가 또 있는데 예. 그거를 엄마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너무 들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층에 이제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택시기사 부부분이 이제 모시고 계시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애기야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학교 갔다 왔어요. 이랬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제 하얀 보자기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뭔지도 모르는 거를 함부로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평상에 그거를 이제 저보고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쳤어요. 오, 이게 근데 뭐가 펼치는 들어있었을까? 순간, 예. 네, 펼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게 보자기를 딱 여니까 그 약간 작은 늙은 호박 있잖아요. 호박? 그 늙은 호박에, 네, 호박이요. 예. 호박에 식칼이 이렇게 한가운데 꽂혀져 있고, 오? 그리고 막 난도질된 머리카락이랑, 그리고 그 고춧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둘 다 굳었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굳었어요. 아, 이게 뭐지 했는데 너무 모양새가 흉측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가지고 고춧가루가 순간 확 바람에 따라서 날렸는데 그게 할머니 얼굴로 이렇게 확 고춧가루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에 고춧가루가 확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할머니께 버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막 도망들어서 막 왔죠.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새벽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바깥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더니 막 경찰이 와 있고 막 구급차가 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2층 집에 도둑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아, 예. 도둑이 들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택시기사 부부분께서는 자리를 비워가지고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예. 그 도둑이랑 딱 맞닥뜨린 거죠. 근데 서로 놀래서 도둑도 어쨌든 도망을 가기는 했는데 할머님께서 이제 너무 놀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아, 충격 받으셔서? 네,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예. 그러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의식을 되찾으셨었는데 이제 여든이 다 가까운 나이라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섬뜩했던 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할머니께서 눈을 못 감고 눈을 이제 부릅뜬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쩐지 그 고춧가루 생각이 자꾸 저는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그 기억을 꺼림직하게 그냥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이 됐죠. 네. 대학생이 됐는데 친구가 졸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대문에 점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집에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분께서 이제 뭐 사주랑 관상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예. 왜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왜 그걸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항상 꺼림칙했던 게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약간 이런 사주나 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그냥 무당분께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당분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민간신앙 같은 걸로 저주하는 그런 살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양밥 쳤다 그래서 이거죠? 네,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네. 늙은 호박에 식칼을 꽂은 거는 원래 호박이 되게 길한 채소래요. 예. 그래서 그런 장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식칼을 꽂는다는 게 그런 길한 거를 끊는다는 의미고 와, 예.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난도질이 막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머리는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 생명력을 단절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거고 고춧가루는 이제 다 된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네요. 네.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집안의 화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고춧가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그걸 이제 열어보면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무당분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눈가가 촉촉해져서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분이 제 손을 이렇게 확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갑자기 애기야 괜찮다. 다 괜찮아. 건강하거라. 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소름 끼쳤던 거는 저는 무당분께 그 할머니가 저를 애기야라고 불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당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눈물이 막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니까 무당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가씨가 말씀하신 할머니가 왔다 가셨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고 살 만큼 사셔서 그냥 어린 아이를 한 명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분이시고 너무 좋았던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무당분께서. 어, 근데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표정을 갑자기 지으시면서 근데 너 아가씨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남이잖아요, 할머니는. 네네. 그래서 생면부지의 남이 정말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희생을 했을 때는 목숨값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목숨값을 빚진 거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면서 그 빚진 목숨이나 생명을 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정말로 큰 화를 대대로 입을 수 있다고. 아,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그 목숨값이라는 빚을 갚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것도 제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네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요새 들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가 지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때가 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요? 막 비가 오고 오늘이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요 네네. 즈음이에요. 그래서 아, 네, 좀 이런 걸 말을 하면은 좀 지금은 성함도 기억이 안 나지만 좀 위로가 될까, 넋의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같이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손녀를 다 알고 계신 네. 상태에서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손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윗집 사는 애였던 거죠. 그래도 그분에게는 손녀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숨값을 빚졌다는 말이,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와, 네. 이게 어찌야 됐건 그 양밥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긴 해요. 그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네, 정말 잡고 싶은데, 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당분이 정말 혹시 또 다른 얘기도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찾아갔어요. 근데 저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무당분은 네. 아무런 정보 네. 없이 그냥 찾아가신 분이에요? 아무런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그냥, 그 친구가 쫄라가지고,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쫓아간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냥 저를 보시면서 뭔가 응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보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지금까지도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누구한테 보낸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2층이랑 3층이 같이 사는 주택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 시절에는 CCTV나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살을 뭐 갖다 붙이면 사실 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냥 그렇게 좀 요새는 가볍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조금 무거운 주제고 할머님께서는 네. 진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음.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 모든 네. 종교를 막론하고 정말 자기 네. 희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네. 예, 근데 맞아요. 이제 곱창전골님께서는 더 그만큼 잘 사시면 되는 거고, 진짜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곱창전골님도 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가 네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뭐 다른 이제 채팅창들의 반응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곱고 이뻐서 무서운 얘기가 무서웠을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정말 그 네. 호박에 그거를 꽂아놨다는 거 그리고 머리카락을 네. 난도질 해놓은 거 고춧가루 그게 네. 도대체 의미가 네. 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정확한. 그쵸. 그런 주술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요거는 한번 화선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아시는지 네. 혹시 그런 거? 기회가 되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곱창 전골님, 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씀 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네.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충격적인데요, 이거 얘기? 지금 화선이님한테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려볼게요. 바로. 이거는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모른다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실 테니까. 궁금해서. 여보세요? 네, 보고 계셨죠? 네. 이런 양밥은 도대체 뭐예요? 이런 정확한 아세요? 양밥들은, 네, 저도 이런 종류의 양밥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호박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 호박의 형태를 제가 듣고 계속 뭐지 하고 저도 계속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머리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호박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 네, 머리를 뜻하는 거에다가 머리카락도 있었고, 난도질을 당했지만, 네. 그리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아 넣음으로써 이제 어떤 머리 쪽으로 나쁜 양밥이 들어가게끔 했는 것 같아요.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모든 이게 무속인들한테마다 물어보면 다 다른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네. 쉽게 생각해서 호박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러드가 났다? 그쵸. 케찹이 줄줄 흐르게끔 어떤 양밥을 하겠다. 사고수에 관한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가장 나은데, 이제 예. 그 양밥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거를 풀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는 원래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갖다 내비려야 되는데, 또 갖다 내비리면 또 이제 또 곱창 전골님께서 또 갖고 와서 열어볼 거를 아시기 때문에 뭔지라도 확인을 하자 하고 열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곱창 전골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걸 표현했다는 것은 자꾸 그쪽의 양밥의 기운이 곱창 전골님을 뭔가 끌어들인다는 내용인 건가요?
홀린다 뭐 이런 그쵸. 내용인가? 이게 표적이 지어진 양밥이라면은 네네. 그 표적의 대상한테로 가게 만들었을 건데, 아니면은 이게 진짜 못된 무당이 어떤 살을 넣어서, 예를 들면은 대수대명이라고 있어요. 이 그쵸. 사람 목숨 대신에 다른 거를 보낼 때, 그럴 때도 그런 양밥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특정한 다수들이 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나쁘다.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불특정 다수를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어쨌든 내 의뢰인만 안 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거네?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부적 같은 거 줍지 말아라, 돈 줍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작은 양밥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스케일이 큰 양밥이었던 거죠. 아, 이거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냥 묻지마 양밥이네. 그쵸, 묻지마 양밥이에요, 그런 거는. 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죄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럼 화선이님은 이거 딱 들었을 때, 아, 이거고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네요. 네,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하여튼 저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 부분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짧았지만 확실히 임팩트가 되게 강했던 얘기였어요, 방금. 왜냐면 네. 그 양밥에 관련된 내용물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세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또 그 표현을 하셨나요? 네. 와, 이거, 소름 돋네, 진짜. 사람이 질린다, 사람이 질려. 맞아.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양밥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뭐 어떤 불특정한 어떤 버스에다가 이제 토마토 있죠. 토마토? 예. 방울 토마토를 한 팩을 사갖고 가서 밟아버리면 그 버스 뒤집어진다는 그런 양밥도 있어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그런 양밥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니, 토마토를 밟는다고 버스가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해주셨겠죠. 더 뭐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쵸. 더 대박이다, 많죠. 근데. 많은데 이제 거기서 비슷한 걸로 골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그런 식으로 된 양밥이 많아요. 사람 머리를 묘사를 해서 그쪽으로 충격을 주는 양밥들. 그러면 뭐 길거리에 진짜 동전이나 돈 같은 거 함부로 주우면 안 되겠네요. 줍더라도 빨리빨리 쓰거나. 네, 주워가지고 뭐 그걸로 뭐 과자 사 먹고 간다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돈 주웠으니까 이걸로 저금해야지 하고 저금통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야.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맞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를 화사님께서 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연락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선이 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이거는요,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 양밥을 던지고 양밥을 친 사람이 나쁜 거지, 할머니와 곱창전골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할머님은 무슨 죄고, 곱창전골님은 무슨 죄입니까, 이게. 그거를 던져놓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